자, 그리고 요새 좀 이제 주목되는 게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예. 이런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이유가 굳이 분석하자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우리나라 환율이 1월 지난 거 3월에 금융시장 불안할 때 1,286원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근데 오늘 보니까 좀 1,130원도 약간 깨졌는데 우선 장기적으로 보면은 원화 가치 상승 추세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4, 5년 후에는 900원대 초반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900원대 초반대가 언제였습니까? 2007년이었었어요. 그렇죠.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그 수준까지 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보니까 우선 달러 지수예요. 그러니까 달러로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니까 달러 가치 오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 그다음에 미국하고 우리가 돈을 누가 더 많이 풀었냐, 그리고 우리 경상수지거든요. 이 네 가지 요인으로 환율을 분석해 보는데 그 환율을 이 네 가지 요인으로 분석해 봤을 때 환율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많이 떨어져 가지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은 일시적으로는 다시 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추세적으로는 계속 환율이 떨어지는 국면이다.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은 이제 뭐 우리 수출에는 타격을 이제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한테는 이제 좋은 신호가 못 되는데 대신 주식 시장으로서는 이제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니까 뭐 주가에는 도움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선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은 뭐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조업 경기는 시차를 두고 둔화되고요. 서비스 경기는 상대적으로 좋아집니다. 내수 경기는 상대적으로 좋아지죠. 그리고 주식시장하고 관련시켜서 여쭤보셨는데요. 과거 통계를 보면은 원화 가치가 오를 때, 즉 환율이 떨어질 때 우리 주가도 올랐거든요. 이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한 0.4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분석해도 환율이 떨어졌을 때 주가가 올랐고 또 주가가 올랐을 때 환율이 떨어지고 양방향으로 인과관계가 성립하거든요. 그런데 왜 환율이 떨어졌을 때 주가가 오르냐? 대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좀 좋을 때, 상대적으로 좋을 때 환율이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우리 주식 살 때 한국의 경제 성장이 어떠느냐, 기업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보지만은 환율도 보거든요. 환율이 떨어진다면, 원화 가치가 오른다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사면은 한 차익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졌을 때 주가도 올랐었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계속 원화 가치가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주가도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왜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냐? 아까 네 가지 요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달러 가치는 저는 4, 5년 정도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큰 흐름 보면은 이거 미국 달러 가치 보면은 결국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하고 거의 같은 방향이거든요. 근데 미국 비중이 작년에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 25%였어요. 25%. 근데 2000년에 31%까지 갔거든요. 근데 계속 상대적으로는 축소되죠. IMF가 최근에 2025년까지 전망했는데 미국 비중 뭐 22%로 축소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 비중이 축소라는 결국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거 최근에 또 이항 가치가 상승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환율 보면 과거에는 일본 엔달러 환율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었어요. 우리 상품이 세계 시장에서 일본 상품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일본 엔달러, 원달러 환율 상관관계가 많이 약해져 버렸어요. 대신 이하나하고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아져 버렸거든요. 거의 뭐 연동돼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중국 경제 의존도가 그렇게 높아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9월까지 보니까 우리 수출 중에서 중국 비중이 26%고요. 그 다음에 국제 결제은행에서 실질 실효환율, 뭐 한국의 적정환율을 추정하는데요. 거기 보니까 중국 비중이 33%입니다. 미국 비중 14%밖에 안 돼요. 일본 비중 12%밖에 안 됩니다. 중국이 거의 3배 넘네요. 비중이. 같이 움직이겠네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죠. 중국 이하나하고 원하는 강세로 같이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돈 많이 푸니까 원화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예요. 네. 매년 미국이 4월, 10월 달에 환율 보고서를 작성하거든요. 네. 미 재무부가. 그때마다 미국이 혹시나 우리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까. 우리 그렇게 좀 두려워하고 있죠. 근데 미국이 세 가지 조건을 정해놨어요. 경상수지흑자가 GDP 대비 2% 넘어서는 안 된다. 예. 그다음에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넘어서는 안 된다. 예. 그다음에 외환시장 개입 비용이 GDP 대비 2% 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세 번째는 해당된 적도 없습니다. 예. 이거 미국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넘다가 최근에 170억 달러 안팎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경상수흑자가 매년 GDP 대비 2% 넘는다는 거예요. 아. 한때 GDP 대비 7%까지 갔다가 올해도 네. 한 3% 좀 넘거든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뭐 한국의 환율이 오른다면 돈 가치가 떨어진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달에 환율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번 달에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문제도 있고 중국과 가지고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예. 아마 미 재무부가 연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4월로 연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그 사이에 언제든 그 발표할 사이로? 수가 있어요. 아. 예. 근데 두 가지가 해당돼야지 환율 조작국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세 가지가 해당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한 두 가지. 예. 근데 네, 세 가지 다. 예, 미국이 마음먹기에 달라 네.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중국은 GDP 대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1% 정도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중국 애완시장 개입 비용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매년 뭐 2천억 달러, 3천억 달러 그 한 가지 한 가지고 가지고 지난번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풀어줬죠. 네. 그럼 미국 마음이에요. 아, 우선 환율 변수만 놓고 보면은 장차 이제 미국 시장으로 미국 주식 시장보다는 중국 주식 시장이 환율만 보면 더 유리하다는 이런 또 결론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자들이 예. 환율을 보고 자산 배분을 결정하거든요. 네. 근데 저 달러 가치 하락, 위안화 가치 상승이라면은 네. 중국 쪽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그 국제들 금융 회사들 보니까 계속 중국 쪽으로 비중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 그 파이낸셜 타임즈 보니까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계신데요. 레이 달리오. 유명하신 그렇죠. 분이죠. 또 유명한 예. 분인데요. 우리가 그 중국 하면은 굉장히 거부 반응을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저 투자자들한테 중국 비중 네. 좀 늘려라 그러면 네, 거부 반응이 있는데요. 미국서도 마찬가지인 것 봐요. 이분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글을 썼는데 우리가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자. 아, 세계 큰 축이 미국에서 중국 쪽으로 이전되고 있다. 그분이 10개 지표로 가서 미국, 뭐 중국 이렇게 경제력, 정치 뭐 여러 가지 평가하고 있는데 미국은 계속 축소되고 중국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편견에서 벗어나자 이런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네. 우리도 한번 데이터를 보면서 예, 예. 과연 미국하고 중국이란 나라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미국 증시에 투자한 뭐 일종의 우리가 뭐그 서학개미라고 부르는 예. 개인 투자자들이 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미 이제 환차손을 갖다 입고 있다고 좀 봐야겠죠. 예, 예, 그렇죠. 이분들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미 투자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냥 버텨야 근데 되는 겁니다. 여기서 왜냐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원화 가치가 상승되면은 예. 그럼 계속 그 환차손이 증가할 수밖에 예. 없을 텐데요. 근데 일시적으로 만약에 예.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에서 대만, 뭐 남중국에서 아. 문제가 발생하면 네. 일시적으로 환율이 급등할 거거든요. 예. 저는 그때 이거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절한 계기를 보고 이제 미국 투자 비중 좀 줄여라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투자를 갖다 안 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분들은 오히려 원화 가치가 계속 좀 좋으니까 지금 오히려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그거 가능한데요. 네. 근데 조금 멀리 보면은 저는 달러 가치 하락, 원화 가치 상승이기 때문에 예. 미국 주식 많이 사는 거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느냐 그게 따라 다릅니다만은 바이든이 되면은 우선 트럼프가 미 법인세를 28%에서 21%로 내려놨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21%, 28%로 올린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만큼 기업이익은 줄죠.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바이든 여러 가지 공약 보면은 이 기술 대형주들 이거 독점이 너무 심하다. 네. 이걸 좀 나눠야 되겠다. 예. 저는 분명히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환율까지 생각하면서 예. 예, 그렇게 미국 주식을 늘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안화 가치 상승에 따른 수출 타격 이 부분을 이제 쌍순환이라 해가지고 즉 내순환을 즉 내수 시장을 키워서 이제 이렇게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어떤 경제 전략을 펴는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계 자본금이 중국 시장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고 특히 미국 자금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로 많이 몰려갔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으로도 뭐 워낙 가치가 상승되니까 외국 자금이 좀 들어왔으면 좋은데 이 자금들이 한국으로 안 오고 중국으로 큰 시장 중국으로 몰려가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런 어떤 혜택을 좀 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뭐 전망 내지 우려도 좀 나오는데 어떤가요? 그거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확대되리라 보고 있고요. 네. 예. 예, 전 세계 모든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비중이 지금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 17%인데요. 예. 예, 그런데 아까 그 레이 달리오 그분 글 보니까 예. 예, 세계 모든 그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중에서 평균 중국 주식 채권 비중이 한 4%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걸 더 늘려야 된다고 세계 주요 펀드 매니저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자금들이 아마 중국 MSCI 이거 중국 비중도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면 중국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쪽으로는 들어오는 돈이 좀 덜 들어오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일부 종목별로 좀 접근해야 되겠던데요. 아. 어떻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디램 반도체 부서 세계 1위지 않습니까? 네. 이런 주식들은 외국인이 계속 살 텐데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여러 가지 주식을 사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런 주식을 얼마든지 중국 시장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들어오는 돈은 상대적으로 좀 축소될 수 있다. 네. 이런 예상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고 있는 이유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올 자금이 이미 중국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어서 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그러면? 예, 지금도 일부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현상이 더 심할 더 거라는 거죠. 심화된다. 예. 원화 가치가 계속 상승되고 있다. 앞으로 뭐 교수님은 거의 4년 정도까지도 길게 내다 보셨는데 그럴 경우에 업종을 이제 섹터를 본다면 상대적으로 어떤 분야가 그런 원화 가치 상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주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어떤가요? 우선 전체적으로 원화 가치가 1% 상승할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과거 통계를 보면은 1.7%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원화 가치 상승할 때 주가 지수도 올랐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내수주들이 더 많이 올랐어요. 예. 내수주. 대표적으로 뭐 건설업, 은행업, 보험업. 예.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면은 제조업은 시차를 두고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수출이 증가세가 둔화되니까요. 상대적으로 내수가 더 성장하거든요. 예. 요새 저 은행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예, 요즘에 오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지난 거 9월 말까지 통계 보니까 10월 달에 좀 은행주들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한 6% 올랐는데 네. 은행주들은 약 30% 작년 말에 비해서 떨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오르는 이유 하나 중에서는 이 환율 하락을 기대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업종 주가 보면요, 이 서비스업 생산 내수하고 거의 같은 방향이에요. 은행업종 주가가 한 1개월 정도 선행하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제조업도 타격을 받았지만은 서비스업이 더 많이 타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내년에 이제 코로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지금 잘 모르는데, 근데 어떻든 뭐 내년 하반기 가면 백신도 개발되고 많이 코로나가 진정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타격을 많이 받았던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기저조 효과도 있고 증가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은행업종 주가가 미리서 반영하고 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은행업 주가가 너무 싸졌어요. 지금 저 PBR이 평균 보니까 0.3입니다. 일부 지방은행은 0.2예요. 예. 네, 그리고 PER도 보니까 뭐 4배 정도. 저는 저 상당히 저평가돼 있네요. 엄청 저평가돼 있는데요. 저 은행 직원분들한테 강의하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당신네 은행 그 저축성금 들지 말고 당신네 은행 주식 사가지고 배당을 받으라. 이 네. PBR이 0.3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어휴, 이거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있겠느냐.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내년 가면은 서비스업이 회복될 것이다. 네,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면은 은행주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더라. 이런 의미에서 뭐 은행주 비중도 지금 서서히 늘려갈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지난번 데칼코마니 비유를 했지만은 금은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 교수님은 이제 3단계 상승 국면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예. 1단계 상승 국면이 지난번에 종료가 됐는데 지금 금은 어떻게 보세요? 2단계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뭐 2,050달러까지 갔을 때 1단계 상승 끝나고 조정이다. 예, 맞아요. 지난번에 예, 이런 맞췄습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네, 지금 네. 1,900달러 안팎에서 온수당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 당분간 이 수준에서 좀 더 조정을 보일 것 아,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큰 흐름 보면은 앞으로 4, 5년 동안 달러 가치 하락, 금값 상승이다. 네. 이 조정 시기에 한 번에 많이 사시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2달 정도가 조정 기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금을 꾸준히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큰 흐름 보면은 2차, 3차 상승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